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라대학교 이은화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역량 기반 교육에서 학습 성과 평가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는 지금 그 대학교 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12시간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워크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좀 단발로 요약해서 여러 대학에서 요청하시는 강의에 제가 가능한 한 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 워크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 실습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그냥 슬라이드에 있는 거 보시고 제가 또 활동지가 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개별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보면, 지금 역량 기반 교육이 나오고요. 네, 조금 제가 펜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것과 학습 성과 평가, 요 두 가지 키워드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라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름이 신라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경주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산 지역에 있습니다. 1954년에 개교를 한 네, 부산 여자대학교가 전신입니다. 97년에 신라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면서 남녀공학이 다시 이제 개교를 하고 학교를 이제 부산의 서부상권으로 옮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서부상권이 부산에서 막 인기 있는 거주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광안리나 해운대 이런 동부상권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서 서부상권역은 대학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에 힘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여야 대학의 학생이 예, 또 뭐 신입생도 있고 또 여기에서 예, 우수한 학생이 또 배출이 되고 저희는 그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육에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맡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양과정대학 학장을 맡았었고, 교무처장이라고 하는 보직, 교육혁신본부의 보직, 지금은 교육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학적인 베이스에서 여러 그 대학의 본부의 보직들을 거치면서 조금 더 제가 알고 있던 것을 고등교육에 접목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경험에 쌓여서 이렇게 또 교수님들께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마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요거는 대교에서 하는 그 슬라이드가 다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먼저 개요인데요. 평가에 매몰된 학교 교육의 문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의 개선의 의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그러는데 늘 뭔가 개선을 해서 하려고 하면 늘 부딪히는 것이 평가라는 거죠. 시험이 어떠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학습의 과정들은 티칭의 과정 이게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토의를 하고 자유롭게 너네 생각을 얘기해 막 이렇게 했는데 평가는 외운 걸 암기해서 쳐야 돼요. 그러면 나 열심히 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나는 평가가 이 모양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이렇게 몰입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해봐야 평가와 연결이 안 된다. 학점과 연결이 돼야지 학생들은 또 열심히 하는 동기유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초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의 어떤 프로세스가 바뀌면 그 프로세스뿐만 아니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까지 같이 바꿔야 되는데 늘 평가에서 우리가 좌절이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평가가 대학 교육 혁신의 포커스다. 물론 이 초중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보다 대학은 조금 더 좀 늦게 가지 않습니까? 변화가. 그래서 이 연수를 제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만 예를 하더라도 서울대에서 누가 A 플러스를 받는가 하면 교수님 농단까지 달달 받아 적으면 A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야. 학생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이 사실 이제 서울대학교면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학습 동기도 높고 또 학습의 어떤 여러 가지 성취도 지금까지도 높게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독선도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플러스를 받으려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창의적으로 교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A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는 농담까지도 다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상대평가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만, 왜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우수한 자원의 아이들조차도 교수님 농단까지 받아 적어서 A 플러스를 받아야 하는 이런 어떤 서글픈 현실이 있을까? 이 부분에 우리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앞에 제가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질의 관리의 방향 두 가지입니다. 대학 교육은요, 국가의 경쟁력과 바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입문하는 가장 보편적인 출발점이 대학 졸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인력 충원, 이제 산업체에 그리고 또는 뭐 성인으로서의 어떤 인증 이런 부분들이 대학 교육이 끝나면서 이제 나도 독립해야지 직업을 준비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보면 대학 교육이 국가 경쟁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 교육의 품질을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대학 교육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뭐 50 몇 개인가 측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50 몇이 뭐 그래요. 근데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대학 교육의 경쟁력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어서 이거 뭔가 역이 된 거죠. 대학 교육이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학이 교육이 특히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국가가 대학 교육을 관리하는 질 관리의 방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질 향상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방향이 퀄리티 어슈어런스, 질 보증, 질 보장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프로브먼트라고 하는 거는 향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즉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죠. 개선해도 개선해도 계속 개선할 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슈런스라는 것은 일정 정도 수준만 되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까지 미니멈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는 상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퀄리티 어슈런스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기 때문에 절대평가 여기까지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대학에 근무하면서 각종 평가라는 그런 요구들에 맞닥뜨리거든요. 그 평가가 이제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평가는 이 evalu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quality of improvement에 해당하는 거죠. 일단 방향은 있어요. 이런 정도의 방향을 담아서 계획서를 만들든지 보고서를 만들든지 그것을 이벨루에이션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대학이 평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각종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뭐 그때그때 있었던 여러 사업들 뭐 링크라든지 혹은 뭐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벨루에이션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이 지금 제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예, 이 accreditation이라고 하는 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서 얘기했던 quality assurance에 해당하는 거예요. accreditation, 이제 자격을 주는 거예요. 사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미리 줍니다. 이제 평가 편람이라 그러죠. 그 안에는 어떤 영역에 어떤 지표를 어떤
준거로 평가한다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주고 문제집을 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답안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올해 평가받겠습니다. 신청. 우리 내년에 평가받겠습니다. 신청. 이런 형태가 어크레디테이션이에요. 보통은 인증평가라고 하는. 그래서 대학이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는 평가를 우리 대교협 산하의 대학평가원에서 보통 5년의 주기로 대학 평가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큰 덩어리가 이제 인증이 되는 거라면 학문 분야별로 이 인증 평가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첫 출발이 우리 공학교육일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의학교육 또는 뭐, 간호교육, 뭐, 요즘은 뭐, 보건행정, 치위생, 물리치료, 각 분야별로 어크레디테이션 이렇게 진행되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거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없는 경쟁이에요. 그렇지만 어크레디테이션은 일정 정도 질을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향을 같이 가지고 대학을 관리한다, 혹은 뭐 이렇게 컨트롤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성과 기반 교육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평가의 두 가지 방향이 모두 다 성과 기반 교육이라는 것을 그 맥락에 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 참입니다. 음, 그럼 이제 성과 기반 교육이라고 할 때 성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를 기반, 예. 그러니까 outcome based education이거든요.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성과 중심 교육이라고 번역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평가랑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 성과를 평가할 거냐라는 이 부분과 연결돼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의 성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죠. 뭐 경영의 성과도 있고요. 또 연구의 성과도 있고 또는 뭐 교육의 성과도 있습니다. 근데 성과 중심 교육, 성과 기반 교육이라고 할 때는 교육의 성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learning outcomes라고 하는 학습 성과예요. 근데 학습 성과는 이 1980년대 성과 중심 교육의 확산과 더불어서 학습 성과라고 하는 그 관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성과가 누구의 성과냐? 러닝의 성과다. 이 러닝의 주체가 누구냐? 학습자이지 않습니까? 학습자가 대학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아웃컴을 갖느냐? 그것에 어떤 관심을 가진 겁니다. 대학의 연구 성과도 중요하고요. 뭐 다른 어떤 기관 경영 성과라든지 중요한 성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교육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기관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학생들이 어떤 것을 가져가느냐 하는 학습의 성과거든요. 이게 이제 1980년대 성과 중심 교육이라는 어떤 합의된 약속, 규약, 어코드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고 볼까요? 이런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학습 성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결과가 과정을 결정한다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저도 어릴 때 늘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엉터리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과정에 집중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 이제 공부할 때도 늘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주로 그렇게 하죠. 네. 과정이 좋으면 또 결과가 좋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중심, 성과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일종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인데요.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출발을 했냐 보면 Outcome Based Education, OB이라고 약어를 많이 씁니다. 야가 이제 80년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89년에 워싱턴 어코드라고 하는 워싱턴 어코드가 워싱턴이라는 지역에서 여러 각국들의 이 엔지니어링 교육입니다. 공학 교육 하시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워싱턴 어코드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포맷을 합의를 하는 거죠. 뭐 약간 뭐 성명서, 선언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한국은 2007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이 OBE의 교육을 채택을 하고 아웃컴을 정의하고 아웃컴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측정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을 저기 여기 나온 뭐 호주, 캐나다 이런 어떤 선진국뿐만 아니고 어, 방글라데시, 필리핀 혹은 네팔, 이런 어떤 개도국까지도 이 오비를 위해서 대학 교육을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 프로그램별 교육 성과를 평가해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처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교육이면 공학 교육의 목표가 뭘까? 학습 성과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과를 달성했으면 이거는 공학 교육 인증이라고 하는 그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크레디테이션을 주는 그런 평가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여러 학문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된 것이죠. 네. 그렇게 OB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정의할 건가. 이 스페디라는 분이 Competence Based Education 혹은 Outcome Based Education에 이 공통으로 레퍼런스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웃컴하고 컴피턴스가 어떻게 만나는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OB부터 정리를 하면 OB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결과가 과정을 결정한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과정이 결과를 낳는다가 아니고 교육의 결과가 과정을 결정한다. 뭐 성과라고 해도 좋고 결과를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저는 정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제안이에요. 이것도 이제 스페디가 그렇게 하셨죠.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네,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는 교육. 여기서 키워드를 우리가 찾자면 후에 끝난 시점에서 성과를 보장.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핵심이지 싶습니다. 한 교과목의 학습이 끝난 시점, 그리고 한 해의 교육이 끝난 시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 이게 다 이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작게는 1시간 수업이 끝난 시점에게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어떤 성과, 그때 성과의 속성이, 네, 지금의 패러다임에서는 컴피턴스라고 하는 거죠. 컴피턴스 얘기는 다음 챕터에서 할 겁니다. 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뭘 지식을 더 알게 됐다든지, 뭐 정보도 좋습니다. 어떤 태도가 좀 바뀌었다든지, 어떤 기술이 좀 생겼다든지, 여튼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이 입장에선 학습해서 결과로 가져가야 될 성과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죠. 보장이라고 하는 단어. 어슈런스 아닙니까? 어크레디테이션이고 보장하는 교육이 OBE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이 아, 아,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말 엄중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 수업 끝나는 시점에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성과를 지금 보장하고 있는가. 한 학기 끝나는 아이들이 수업 듣기 전과 이 수업 이수하는 그 시점에 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그것을 나는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가? 저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강의도 하고 있겠죠. 네. 성과 기반 교육으로 변화의 의미라고 하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 articulation of desired learning outcomes. 바람직한 학습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규명이 돼 있어야 돼요. 학습 성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즉, 학생들에게 보장하기로 한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교수가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그죠? 무엇을 보장할 건지 그 성과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alignment of educational provision with desired learning outcomes.
그 바람직한 학습 성과, 이제 우리가 도달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것하고 맞춰서 교육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거기 얼라이먼트 정련이 돼야 됩니다. 교육 과정이 그래야 되고, 교수 학습 과정이 그래야 되고, 평가가 그것을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라이먼트고요. 세 번째가 Assessment of Student Learning Outcomes. 측정이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측정이 안 되면 보장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측정은 다 끝나고 나서 측정하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어세스먼트가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진 시점에 한 번이 아니고 보장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중간에 또 중간에 계속해서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에비던스,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되면 네 번째, continuous improvement. 반드시 늘 그렇잖아요. 100%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미도달이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개선점이 있어요. 근데 그 개선점을 어디에서 근거로 가야 되느냐면 아웃컴의 에비던스. 그래서 이 교과목의 학습 성과가 요거는 잘 달성됐고 요거는 몇 퍼센트 학생들이 좀 미도달했고 이런 부분들을 네, 에비던스, 객관적인 어떤 증거의 터에서 다음에 그럼 이걸 높이려면 뭐를 개선해야 되지? 이거는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QI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은 역량 기반 교육하고 또 내용이 다릅니다. 역량 기반 교육은 이 성과의 속성, 원하는 것을 역량으로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 성과 기반 교육은 우리가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성과를 보장하자, 이런 이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마침 트렌디하게 만난 거죠. 그 학습의 성과를 역량이라는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역량 기반 교육과 성과 기반 교육이 막 이제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 쓰시는 분이 또 같이 쓰시고 이러니까 논문들 보면 이 두 개가 막 성과 기반 교육과 역량 기반 교육이 막 혼재해 있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인증 평가 대학 요게 지금 3주기가 이제 4년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영역이 인력력이 이념하고 경영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교육 목표하고 인재상이 뭐냐, 발전 계획에도 어떤 추진 방향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어떤 걸 성과로 할 거냐가 이거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5영역에 가서는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의 성과는 뭐냐, 연구의 성과는 뭐냐, 취창업의 성과는 뭐냐, 뭐 이런 어떤 성과를 물어요. 그리고 사실 2영역, 3영역, 4영역은 2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얼라이먼트에 해당하는 거죠. 예, 교육적인 어떤 지원들, educational provision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잘 짜여져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3영역 교원 직원이나 4영역 학생 지원 시설은 물적이고 인적인 인프라에 대한 체킹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떤 논리로 이 퀄리티 인슈런스라는 방향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요걸 보면 알 수 있고요. 이것뿐만이, 요거는 이제 전문대학 겁니다. 전문대학도 4년제하고 이제 지금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결을 맞추는, 에, 평가의 어떤 뭐죠? 편람에 대한 개정이 지금 전문대 4주기입니다. 이렇게 다섯 영역으로. 전문대 조금 더 지역사회와 산학협력을 우리의 성과에 더 포커싱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이제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어, 네. 요거는, 뭐, 보고서의 목차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과 기반 교육의 네 가지 원칙. 요거는 이제 그 스페디의 레퍼런스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또 조금 상이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 네 가지는 성과 기반 교육의 네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clarity of focus. 포커스를 명확하게 한다. 아까 성과를 분명하게 한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학생이 뭘 가져가야 될지 그것을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초점에 맞춰서 디자이닝 다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짜고 수업이 진행되고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봅니까? 성과부터 먼저 정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이닝 다운입니다. 거버넌스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버넌스는 바텀업이 좋습니다. 좋죠. 바텀업이 당연히 좋죠. 그래야 이제 이행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어, 교육을 설계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닝 다운이에요. 목표부터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목이 정해져요. 과목이 먼저 있고 이걸 통해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디자이닝 다운이고요. 그다음 high expectation. 기대치가 높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보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장이라고 하면 누구한테는 보장하고 누구는 보장 못하고 뭐 따라올 녀석만 따라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모두에게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런 학생조차도 우리는 같이 끌고 가야 돼. 의지도 없는데 동기도 없고 그렇지만 high expectation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번째입니다. expanded opportunity 다양한 기회를 또 몰라서 하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교수의 입장에서는 이 성과 기반 교육이 너무 힘듭니다. 성과를 우리가 뭐 네. 교수의 입장에서는 점점 가르치는 게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하는 것도 CQI 보고서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면 학교가 누구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학교는 당연히 학, 학생이 학습하는 곳이니까 학생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이 교수들이 좀 성가시고 힘들고 이러더라도 학생의 입장에선 저는 분명히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공문처럼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학이 학생들에게 약속한 성과가 무엇인가를 보면 지금 이게 이제 articulation of desired learning outcomes. 학생이 학습을 마쳤을 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한 것이 아주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라고 한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마킹이 대학 교육의 비전, 인재상, 그런 거 있잖아요. 커뮤니버시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의적 인간, 뭐 자주적인 사람, 전문인 이런 것들이 예, 먼 지향을 내다보는 약속이에요, 그것도. 근데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게 잘 모르니까 조금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 구체화된 목표가 교육의 일반적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공 단위에서는 어떤 목표, 뭐 전공 역량이라는 이름도 좋고, 혹은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도 좋고, 1학년의 목표도 좋고, 뭐 실습 전후의 목표도 좋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 교과목에 내려와서는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죠, 포커스가. 그게 교육의 구체적 목표예요. 이제 교육학적인 용어로 하면 aims, 교육의 목적, 교육의 일반적 목표, goals, 그리고 교육의 구체적 목표, objectives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무자르지 잘리진 않습니다. 교과목 학습 성과가 반드시 구체적 행동 변화를 담느냐는 그것도 아니고요.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목표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세분화된다. 왜냐하면 이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학생들이 그것을 성취하게 하려면 우리도 좀 더 목표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면서 작게 자를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교육의 목적 이쪽은 추상적인 용어로 그냥 아주 먼 지향성만 담기 때문에 뭐 그걸 위해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지 국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용어들도 추상적이고 그다음 몇 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교육의 목표는 조금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대부분의 우리의 교육들은 구체적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때그때 목표 측정해서 확인하는 많은 것들은
구체적 목표 측정을 해서, 아, 우리가 일반적 목표를 달성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창의적 인간을 길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뭐 이제 이래 왔던 겁니다. 이게 학습 성과의 체계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세우면, 네, 네, 제가 이제 옆으로 그려놨는데, 보고 나중에 또 피라미드 형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도출하는가. 학습의 성과, 학생들에게 보장해야 될 최종적인 그런 도착점 행동을 우리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과 전문가죠. 학습자들이 뭘 필요로 해서 여기 왔는가, 대학에 니즈를 봐야 되고요. 우리 학습자들을 고용할 사회, 이 산업체에서는 어떤 걸 요구를 하는가, 니즈입니다. 인트레스트가 아니고요. 학습자 좋아하는 거 하자는 게 아니고, 니즈, 학습자가 뭘 필요로 하는가,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요구라는 말은 인트레스트 아니고 니즈를, 그래서 니즈 어널리시스, 요구 사정, 요구 분석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잠정적 목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잠정적 목표가 최종 목표에 가기까지는 또, 어, 검토할 게 있습니다. 이 과연 우리가 대학에서 이거 가르치는 게 맞나? 교육의 철학. 그리고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 건가? 이 학습의 심리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바람직하냐라는 가치론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달성 가능성이라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필터링해서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를 정하는 이런 어떤 보편적인 목표 도출의 과정을 거쳐서 학습 성과를 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 성과가 정해지면 이제 대학 차원에서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권학 이념, 교육의 목적, 목표, 인재상 핵심 역량.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그래서 우리 학과는 거기에서 어떤 뭐 비전이나 목적이나 뭐 이것도 이제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얼라이먼트가 밑에 있겠죠. 그죠? 그 얼라이먼트라는 거는 이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커리큘럼 체계가 지금 슬라이드가 좀 잘렸죠. 밑에 있는 커리큘럼 체계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요거는 목표의 체계고 이 밑에 목표의 체계 밑에는 여기 예, 있네요. 전공 교육과정 혹은 뭐 비교과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밑에다 붙는 거죠. 이것들이 뭐 때문에 있느냐? 위에 있는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얼라이먼트 돼 있다라는 하나의 체계도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세스먼트 오브 스튜던트 러닝 아웃컴스, 어세스먼트 측정을 해야 마지막에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측정을 하면 6가지 보장해야 될 이 성과 중에서 지금 보시면 막대기가 하나가 이렇게 짧지 않습니까? 이게 6번 성과가 뭔데 이렇게 짧지, 우리 애들이? 저걸 뭐 보완하려면 중간에 프로그램을 좀 더 넣나? 예, 뭐 이런 결정들을 그때그때 우리가 금방금방 하려면 수시로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뭐가 설문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인 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가 보장한 성과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중간에 체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킹하는 게 설문조사의 형태인 거는 직접 체킹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접적인 체킹으로 자기 효능감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또는 학생이 교과를 이수했을 때 혹은 비교과를 이수했을 때 이런 학교가 보장하기로 한 성과들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자동으로 이제 반입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이 거의 모든 대학이 다 갖춰져 있고 교과 쪽이 조금 부족합니다. 교과 쪽은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이 교과목이 이 학습 성과를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좀 자신이 없는 거죠. 아직 매핑이 우리가 완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습 성과의 측정과 평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컨티뉴어스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고 있는 그림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closed the loop라고 합니다. 이게 닫혀 있어야 돼요. closed the loop 고리지 않습니까? 루프가 닫혀 있어야 돼요. 안에 있는 이너 루프 안에 이제 반원을 그리는 이너 루프와 바깥에 큰 원, 아우터 루프가 이게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어디서 하나 화살표가 잘렸다 그러면 성과는 설정해 놓고 이런 거죠. 학습 성과를 정했어요. 요구 분석해가지고. 근데 계획을 안 해요. 네. 어떻게 평가할지 계획도 없이 바로 교육과정으로 가요. 이러면 이제 여기가 잘린 거잖아요. 그래서 안 잘리고
연결돼야 돼요. 성과를 정했으면 이거 나중에 이렇게 평가할 거야. 그럼 그렇게 평가할 때 그 평가에 여러 가지 어, 성과가 보장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이 필요해. 과목이 없으면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 이게 얼라이먼트예요. 이렇게 하고 실제로 평가를 해봐요. 뭐 전공별로도 하고 교과목별로도 하고 이거는 이제 레이어가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해보니까 어떤 학과에서 약속한 성과 중에 어떤 거는 이상하게 잘 된다. 어떤 거는 되게 미도달이 많아. 교과목 안에서도 여러 목표들 중에서 이것들은 왜 이렇게 미도달이 많지? 이게 이제 대학 차원이나 학과 차원이나 과목 차원에서 뭐가 왜 그렇지라고 고민하면서 아, 다음번에는 이 학습성과 평가 계획 요것 좀 바꿔야 되겠다. 요것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 학습성과 평가 계획 안의 요소에는 이 성과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할 거고 그것은 어떤 과목에서 서포트할 거고 언제 평가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솔직한 말씀으로 학습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뭐, 목표도 있고 교육과정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체킹 없이 그냥 졸업 학점만 유수하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졸업하고 우리 과 졸업하는 애들이 어떤 상태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지금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뭐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이 들이기도 하고 아주 고심을 해서 학습 성과를 어, 어떻게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데이터 기반 분석이라든지 IR, 그 IR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이런 게 다 디지털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로 남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이 안에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이제 교육의 개선의 정보로 쓰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아우터 루프의 경우에는 성과 자체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4년에서 5년 주기, 일단 뭐 대학교 4년 한 바퀴는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안에 이너 루프는 교과목 차원에서는 뭐 매 학기, 학과 차원에서는 1년, 대학 차원도 뭐 1년, 요 정도로 이너 루프는 1년 정도 이렇게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이어가 이제 제가 보시면 대학 차원이 가장 그 포괄적인 상위죠. 이 상위 안에도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과 차원 요쪽이 이제 교과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학과 차원 안에 뭐 비교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과는 이제 교과목이라는 어떤 그 이제 학과의 비교과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학과에서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 그 과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합니다. 이게 전공교육과정이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아주 중요해지는 부분이 교육과정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요구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최소한 1학점 하면 15시간 이렇게 막 크게 잡아먹으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안 맞는 플렉시블한 부분을 부서에서 이제 비교과의 형태로 학과마다 비교과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학교에서 종합해서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과는 주로 이제 부서 차원에서 전체 계획을 잡고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이 루프들이 어디에서 끊어져서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가를 학과에서도 내 과목에서도 대학 전체 차원에서도 한번 체킹해 보시면 그 부분이 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펑크나 있는, 네, 빠져 있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일단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